네, 더불어민주당 박지호입니다. 총리님, 부산은 중소형 조선사와 조선기자재업체가 밀집하고 있어 최근 계속해서 조선의 불황으로 가장 힘든 곳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27일 한국은행 부산본부에서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지역 조선업 생산은 17년 1, 4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 72.8% 감소한 데 있어 이어 4월에도 74.7%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부산 지역 조선업체의 현장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보면 2015년 하반기 이후 급속히 하락하여 17년 5월 현재 기준치의 절반 수준인 5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 지역 조선업체의 체감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인해 엄청난 부산의 경기가 지금 침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단면적인 통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산을 다녀보면 이러한 통계치보다 오히려 더 심할 정도로 부산 전체가 조선업계의 불황과 체감 경기와 함께 더 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리님, 부산은 대형 조선사에 납품하는 중소형 조선사와 조선기자재 업체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대형 조선사의 수주 분해에 따른 납품 물량 감소와 단가 하락에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이는 구조조정 등 실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적으로 2015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조선업 고용 동향을 보면 1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 21만 300명이었던 조선업 종사가 5월 현재 15만 6천 명으로 5만 4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면서 보고서의 내용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와 이 어려움을 좀 듣고 좀 대책을 마련해 주는 우리 소통하는 총리님이 좀 되시도록 총리님 부산에 한번 방문하셔서 부산 조선업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관계자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네, 한번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예. 또 산업통상부 차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이번 추경 중에 산자부의 조선산업 퇴직 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 사업이 있는 거 알죠? 본 의원은 조선산업 퇴직 인력 지원 사업의 단기 지원 대책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조선산업을 재건할 수 있는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이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현재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조선산업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미래 조선산업 제도약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 대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대비의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문제는 중소조선업체들입니다. 우리 중소조선업체는 수주 물량 확보 때문에 미래를 준비할 여력도 없고 그런 인력도 없습니다. 차관님, 네. 산업부는 중소규모 조선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4차 산업혁명 성공 확산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IoT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해서 중소기업들에게 미래상을 제시해 주어야지 새로운 조선업계가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는데 부산에 본원이 있는 중소조선연구원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조선산업 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의 계획을 세워지고 있는데 이 산업부가 이걸 좀 추진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제 중소조선소들하고 접목해서 어떤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좀 관계기관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중소조선업체들도 한번 만나보시고 이런 또 연구소와 함께 또 의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부 장관님, 이번에 추경 사업에 조금 전에 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 측정기 구축 사업
사업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측정기를 설치함과 동시에 수집한 미세먼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 말에 동의는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해당 사업을 살펴보면 실제로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의 장비 선정, 유지관리, 활용 등은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은 교육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환경부가 미세먼지의 주무부처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죠? 그런데 미세먼지에 대한 주무부처와 이번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하고 활용하는 부처가 서로 이 교육부, 활용하는 부처는 교육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부처 간에 칸막이가 없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이걸 어떻게 긴밀하게 협조할 것인가, 이게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는 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6,001개 초등학교에 이걸 측정한다는, 실시한다는 되어 있는데,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시범구역을 좀 정해서 대도시 또 뭐 서울이나 경기도 몇 군데 좀 하셔서 그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어떻게 더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 예를 들면 뭐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무슨 장치를 또 마련한다든지 실내라도 그 미세먼지의 측정량을 보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시범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래 하시겠죠, 부총리님.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이제 물론 뭐 이렇게 편성을 잘 해오신 것도 있지만 또 세밀히 들여다보면 조금 이게 잘못하면 부처 간의 의견이 차이가 나는 데도 있어서 그런 걸 잘 보시고 좀 이번 예산의 추경에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연구해 주시면. 네, 박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이신 김종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